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탄소 중립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이유를 탄소 회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믿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1은 맞고 2가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유량과 저량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량은 영어로 flow라고 하고 기간 동안 측정한 양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저량은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는데 기간이 아니라 시점에 측정한 양을 말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예로 보겠습니다. 1월 1일 0시 정각에 통 속에 100리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량입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10리터의 물이 통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량입니다. 그 결과 1월 1일 1시 정각에 통 속에는 90리터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량입니다. 이처럼 유량은 기간 동안 발생한 양, 저량은 시점에 존재하는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유량과 저량의 차이는 어떤 현상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현재 사용하는 여러 측정 지표 중에 유량인 것도 있고 저량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 같습니다. 연봉이나 월급은 유량이고 재산은 저량입니다. 연봉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받고 월급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인 반면 재산은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출액은 유량이고 외환 보유고는 저량입니다. 연간 수출액은 1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수출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인 반면 외환 보유고는 현재 시점에 한국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쉬운 사례가 아마 원금과 이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연간 이자율이 3%라면 1년에 3만 원의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 원금 100만 원은 시점에 측정하는 양이니 저량이고 이자는 기간 동안 측정하는 양이므로 유량이 됩니다. 유량과 저량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쉬운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에 재산은 0원인 반면 다른 사람은 연봉이 0원에 재산이 5억 원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여러분은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안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일한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15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니 말입니다. 앞서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유량을 저량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유량과 저량은 원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교하려면 한 가지 형태로 변환해야 하는데 그 변환하는 요소가 바로 시간입니다. 유량의 시간을 곱해주면 바로 저량이 됩니다.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는 요소를 곱해주는 것은 현상을 제대로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에서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유량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1년간 등으로 기간을 포함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가 흡수하는 양도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간 얼마를 흡수했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대기 중 온실가스의 총량은 저량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2021년 말 현재라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신문과 방송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값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과거 약 300ppm에서 현재 약 410ppm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저량으로 측정되는 값입니다. 농도는 비율입니다. 즉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대기의 양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ppm이라는 비율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 이 값이 원래는 저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70억 톤으로 증가했다고 할 때 여기서 배출량은 유량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전 세계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023년에 약 370억 톤이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즉 기후변화와 관련된 값들도 유량과 저량을 구별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부터 이런 구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인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저런 두 종류의 숫자를 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연간 배출량 370억 톤을 0톤으로 줄이자는 것인가? 만일 인류가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가? 기후변화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 할 텐데 탄소 중립을 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이번 시간은 탄소 회계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탄소 회계를 이용하여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